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 19기 해외 취재 심평주입니다. 다른 기자분께서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학생 vs 어학연수.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는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게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반면에 교환학생은 언어를 배우고 또한 그 나라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교환학생 제도로 출국할 경우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본교에 등록금을 제출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현지인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언어의 표현이나 발음에 더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으로 오신 경우에는 저처럼 전공 수업을 이수하게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와 있었지만 여전히 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국 후에 학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생 때 이렇게 두 번 어학연수로 중국에 와본 적이 있는데, 어학연수는 해외 문화 경험이나 현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정말 언어 훈련에 집중된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근데 본인이 언어 실력을 늘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하는 경우에 어학연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숙사, 온캠퍼스 대 쉐어하우스 등의 오프캠퍼스. 저는 온캠퍼스를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출국하기 전 한국에서 알아보기 훨씬 쉬운 것은 온캠퍼스이고, 또 학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숙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와 접근성도 좋으실 거예요. 또 기숙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기숙사에 사시게 되면 현지 친구를 사귀실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기숙사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쉐어하우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으신 분들이 기숙사가 오히려 좀 더 조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쉐어하우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숙사를 지냈었는데, 지내본 결과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몇 학년층이랑 같은 층이 되냐에 따라서 생활 리듬 자체가 되게 달라져요. 예로 들어가지고 1학년층, 프레스맨 층으로 가게 된다면은 하루하루가 매일 홈파티이기 때문에 한 새벽 3시나 새벽 4시까지 잠에 못 든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조용하고 잠 드는 거가 되게 중요하시다면 저는 무조건 쉐어하우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끌벅적한 도심이냐 한적한 시골이냐. 제가 지금 중국의 중심인 북경, 그리고 또 북경에서도 중심지에 속하는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도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교환학생 파견은 공부만을 위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와야 관광 명소나 맛집도 많고, 또 만약에 시골을 본인이 좋아한다면 도심의 경우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근교로 여행도 쉽게 가실 수 있어요. 도심에서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카페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심은 선택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시골에서 학교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영화관도 한 곳인 경우도 되게 많고, 식당이나 카페는 항상 갔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이었어요. 저는 한적한 시골을 추천드립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갈 수 있는 곳을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작은 소도시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인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라 언어를 더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적당한 큰 도심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 등의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서 정말 지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vs 현금. 저는 현금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드도 사용해보고 현금도 사용해봤는데요. 카드가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달랐어요. 실제로 카드 정보를 도용당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때문에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때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필요한 돈을 따로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따로 보관한 돈을 사용하는 편이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그 필요한 예산만 다른 카드 통장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카드와 현금 중에서는 카드를 들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게에서 모두 카드를 취급하기 때문에 편히 사용할 수 있고 소매치기 걱정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자판기처럼 필요한 현금이 꼭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적은 양의 잔돈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예산을 설정하고 그 예산에 맞게 돈을 소비하려고 노력했던 방법은 바로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송금 모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달 받을 돈을 보내놓고 그 돈 안에서 소비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금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카페에 가서 현금을 냈는데 종업원이 가게에 거슬러줄 현금이 없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현재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중국에 오신다면 이 선택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카드를 쓰셔야만 합니다. 이때 카드도 사실 카드가 아니고 약간 삼성페이랑 비슷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중국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개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예산 관리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드리자면 저의 경우에는 가계부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생활비 관리를 하고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여행 경비를 따로 엑셀에 정리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생활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게 들거나 오히려 조금 더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캠퍼스 내에서 거의 한국 돈 2,000원, 3,000원이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는 사실상 아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교환학생을 간다면 저학년 대 고학년. 저는 고학년에 교환학생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학년 시기에는 학교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다양한 적응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한 뒤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이수 학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학년이 낮을 때는 이수 학기가 적기 때문에 학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학년 때 교환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학년 때 파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학년 때 파견을 오면 저의 경우에도 귀국을 한 후에도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바로 졸업을 해야 한다거나 바로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교환학생을 오면 진로에 있어서든 자아 탐색에 있어서든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저의 경우에는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되어도 아직까지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 새로운 분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가능성을 두고 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년의 학기가 9월에 시작하고 친구들이 이제 한국 나이로 7살인 경우에 학교를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대학생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요. 저와 같은 01년생인 친구들이 저는 아직까지 2학년이지만 이곳 중국에서는 3학년이고 더 빠른 경우에 4학년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신다면 조금 저학년 때 오셔야 아마 학부에서 동갑이거나 아니면 한두 살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학년으로 들어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약간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학년보다 현지 친구들을 만날 시간들이 되게 적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현지 친구들도 저학년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점보다는 어떻게 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하게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저는 저학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을 간다면 6개월 이하의 단기간 파견이냐 혹은 1년 이상의 장기간 파견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1년 장기간 파견을 와 있고요. 그래서 1년 파견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만 목적에 따라서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 입장에서 1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학기의 경우에 수강 신청 제도나 학교 시설 혹은 학교 주변 지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분위기에 익숙해지기도 쉽고 이 익숙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먼 지역에 여행을 가본다거나 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다만 단기간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놀고 학점을 거의 이수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처럼 추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단기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국을 6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요. 끝나고 나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은데 다 끝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그 나라 문화 체험을 직접적으로 정말 제대로 하시고 싶고 언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저는 더도 말고 장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기간 교환학생을 추천드립니다. 1년 이상 외국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생활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언어를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싶다던가 혹은 장기간 교환학생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1년 교환학생에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가셔가지고 한국 분들이랑 뭉쳐있기보다는 토론 수업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현지 홈파티를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한국 분들이랑 뭉치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언어가 많이 늘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로 들어가지고 저는 현지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쓰지를 않으니까 영어가 자연스럽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되게 생소한 컨셉의 수업이잖아요. 때문에 토론 수업에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시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시야에서 제 전공 수업을 볼 수 있어가지고 생각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파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문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홈파티를 많이 참여를 했는데 홈파티에 가서 친구들은 이런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 문화는 이렇구나 라면서 되게 많은 것을 알아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걸 모두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지에서 살아볼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은 다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환학생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출국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최대한 모두 하고 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살게 된다면 생존 언어라는 것이 무조건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언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출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느낀 점은 저도 교환학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로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현지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상과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하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하지 않는 이상 현지 친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제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경우에 한국인들과만 교류를 하다가 중국어도 별로 늘지 않고 현지 문화도 별로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많은 용기와 그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가 단기간에 원어민 수준처럼 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로망만 가져오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교환학생 파견 기간을 보낼 것인지를 잘 설계를 하셔서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지만 당연히 해외여행이나 단기간 어학연수와는 달리 교환학생은 해외에서 현지 대학 생활을 체험하는 것인 만큼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인 교환학생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지원해보시고 해외에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